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청년센터에서 센터장 맡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제목이 조금 발칙하죠. 네. 조금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 참여도 하고 그 흐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광주에서 태어나서 쭉 이제, 자라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직업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네, 엔잡러로 활동을 민간 영역에서 활발히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광주 청년센터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3년 전에 민주당 이제 비대위원이라는 이제 지도부의 역할을 맡아서 국회 깊숙이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 쉬운 곳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내려와서 또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과 정치 뭔가 자주 이야기가 되지만 가까워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분위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그 중에 40세 미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40세 미만. 300명 중에 13명. 아마 조금 뭐 이슈가 있어서 빠졌나 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저희 열린국회 정보 보니까 11명이더라고요. 네, 11명. 이걸 퍼센트지로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40대 미만 비율이 3.6%입니다. 근데 40세 미만의 유권자는 30.6%입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법안들, 청년이란 단어가 좀 들어간 법안들의 가결률은 2.45%라고 합니다. 일반 법안 가결률이 5.13%래요. 그러니까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가결률입니다. 이걸 과연 무관하게만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대의제를 택하고 있죠.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렇다면 청년들의 의견이 지금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대의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기 참 힘든 지금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지금 아주 그냥 그 전설적인 영상인데요. 왜 청년들은 그러면 정치를 싫어할까? 가까워질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직도 이런 영상들이 엄청 돌죠. 나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 그냥 맹목적이죠. 종교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특정 정당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민주당 비대위 할 때 받았던 문자들인데요. 하루에 10,000통 이상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내지는 지지하는 정당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왜 너 그거 안 따라라는 입막음이 이렇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맹목적인 지지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죠. 아까 단순하게 청년 국회의원들이 너무 적다. 그러면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대의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갈수록 이 문제들이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잖아요. 한 아시는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한번 올리셨습니다. 릴스 어떻게 올리는 거야? 나 어려워서 못 올리겠어. 라는 글을 한번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한테 릴스 올리는 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냥 핸드폰 열고 그냥 영상 잠깐 찍어서 릴스 올릴 수 있는 게 그 기능인데요. 지금 AI 프로그램이나 뭐나 쏟아지고 있죠. 저도 이제 40대가 돼서 그거 따라가기가 너무 벅찹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릴스 올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거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앞으로의 한국 사회 미래에 관련된 법안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나이가 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더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제때, 이제 그런 우려점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연금 개혁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그래서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근데 네, 일종의 세대 갈등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유권자가 30%나 되는 40세 미만의 청년들의 의견을 과연 지금의 정치 영역에서는 잘 받아들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구조인가라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는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재 양성 시스템도 없고요. 공천이나 이런 것들 구조화 시스템의 문제들도 있고요. 특정 직업군에 편중돼 있죠. 지금 20%가 넘는 게 이제 법조인들 들어와 있고, 이제 현실 정치인들이 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득권화되어 있고요. 거대 양당 구조도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중앙 집중 권력 이런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어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 조직 만들기에만 집중하는 지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좋은 정치인이라고 바라봐야 될까? 지금의 공천 구조에서는 특히 광주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아무래도 당선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정치인이 계속 정치를 하는 게 맞는 걸까? 저희도 적어도 이제 저희끼리 질문은 던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 또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은 한석 빼고 전부 다 국회의원이 바뀌었고 지역위원장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활동한 평가도 아주 좋은 구의원은 다음 공천은 생각도 못 한다고 합니다. 생각도 못 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지역위원장의 의견에 거의 복종하다시피 하는 자기 의견을 뭔가 이거를 대든다거나 반대 의견을 내기 힘든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건 너무 슬픈 건데요. 저도 이제 민주당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지만 다수 의석이 횡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좀 강하게 적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들이 터졌는데요. 이거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도 올해에도 있었고요. 지역에서는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정치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자꾸 이제 동원하는 요구들을 받죠. 그 동원 잘하는 청년은 아주 훌륭한 친구, 훌륭한 후배 이렇게 인식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떤 분야 전문가를 찾기보다는 내 캠프 내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네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한 거는 단순히 그냥 권력을 다 내려놔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기존에 정치하셨던 분들이 어떤 기준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10%만 바꿔도 얼마나 혁신적이에요. 근데 그걸 자체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어떤 기준을 세웠는데 아예 원점에서 고민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런 거죠. 그때 이제 비대위원을 할 때 지방선거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은 뭘까요?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정치 안 하는 게 국민들의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이해관계자들이 생각나거든요.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기존 기준 그 기준보다 너무 파격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돌아옵니다. 그런 것들 원점에서 좀 생각할 수 없을까? 당내 정치인 양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상의 인물, 내 주변의 인물로 생각하면 이제 또 이해관계가 꼭 붙더라고요. 가상의 A라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우리 당에서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당에서 어떤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좀 열린 좀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제가 해봤습니다. 그냥.
근데 막연하게 기성 정치인들이나 기성 세대한테 내려놓으세요라고만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발칙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요. 대안 제시는 쉽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여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럼 아이디어도 짜내야죠. 짜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해야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한테도 엄청난 미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왜 우리한테 기회 안 줘라고 말하기에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존에 대한민국이 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청년 세대들은 주축이 돼서 네, 앞장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부딪혀 나갔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한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보면서도 느끼셨을 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청년을 외면한다면 청년이 직접 정치를 우리 걸로 만들 노력, 좀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